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시조 톡톡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동시조를 즐겨서는 시조 시인 최화수입니다. 40여 년간 초등학교에서 아동미술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톡톡 치는 발상법을 고안하고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그림 재능을 해외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제게 나누어준 동심 덕분이지요. 동심이란 어린이 마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어린 제자들이 선물로 준 동심 보따리를 풀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동심을 볼까요? 닭과 아이라는 장욱진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수탉, 아이, 나무, 집 등이 보여요. 이 중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수탉. 네, 맞아요. 가운데 크게 그려진 수탉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아이가 하늘을 날면서 다가오네요. 그런데 아이가 왜 수탉보다 작을까요? 주인공인 수탉을 과장하여 그리다 보니 다음 주인공인 아이가 작아졌어요. 이처럼 동심은 관심 있는 것을 과장하고 덜 중요한 것은 축소하거나 빼버리기도 하죠. 두 번째 그림은 장욱진 화가의 가로수예요. 가로수를 한가운데 크게 그리고 한눈에 주인공을 알아볼 수 있죠. 맨 아래쪽에 가늘고 길게 그린 길 위로 가족과 강아지, 소가 보이네요. 가로수보다 관심이 조금 덜하게 그렸어요. 나무 꼭대기에 얹혀있는 듯한 집들은 멀리 있는 마을인 듯해요. 화가는 집을 나무 위로 옮겼네요. 나무 위의 멋진 집에서 살고 싶은 상상을 표현했군요. 나무를 실제 모습과 다르게 그렸어요. 동심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칠하고 싶은 대로 색칠해요. 두 작품을 통해 그림 속에 담겨진 동심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그림으로 동심을 보니까 잘 보였죠? 동심은 어른의 마음과는 많이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동심은 어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심은 첫째, 사물을 솔직히 봐요. 눈치 보는 일 없이 그대로 본답니다. 둘째, 호기심이 많아요. 모든 게 궁금했어. 왜를 달고 살아요. 상상력이 넘쳐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 없이 드나들어요. 이를테면 달나라 모형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나는 이미 달나라에 와 있어. 달나라 친구들과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한답니다. 네 번째, 순수한 감정을 드러내요. 기쁨, 슬픔, 화남 등을 솔직히 드러내요. 다섯 번째, 아주 자유로워요. 동심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만능이에요. 아침에 새가 울면 아이고 배고파 짹짹 하는 새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이 홀홀 날아다니게 할 수도 있고 쉽게 변신도 시키고 자동차가 하늘을 달리기도 해요. 그리고 별나라, 달나라, 땅속, 과거와 미래 어디든지 갈 수도 있어요. 같은 동심을 잘 담아낸 동시조 몇 편을 골라서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법을 담아낸 동시조입니다. 비유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어인법과 화료법 등을 들 수 있어요. 어인법이란 사물을 사람인 듯 그리는 방법이에요. 꽃이 웃는다, 새가 노래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화료법이란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바위가 꿈틀거린다, 바다가 해를 삼킨다 등입니다. 어인법과 화료법을 잘 사용한 정완영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봄 오는 낌새, 정완영. 산들이 두꺼비처럼
굼실굼실 기어 나오면 나무도 목도리 풀고 어정어정 따라 나서고 논두렁 밭두렁들이 기지개를 켠답니다. 아직은 바람끝이 오소매에 시린데도 우리 마을 강마을은 봄이 일찍 온답니다. 강둑도 두 다리 쭉 뻗고 기지개를 켠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무생물을 생물로 움직이게 표현하고 사물을 사람처럼 행동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산이 두꺼비처럼 기어나오고 나무도 목도리 풀고 나서고 논두렁 밭두렁이 기지개를 켜고 굼실굼실 어정어정 같은 신용말을 사용하여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서수종장에서 논두렁 밭두렁이 기지개를 켜고 둘째 수 종장에서 강둑도 두 다리 쭉 뻗고 기지개를 켠다고 기지개를 반복함으로써 봄 오는 낌새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참고로 이 동시조를 쓰신 정한영 선생님은 시조는 물론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동심을 잃지 않고 줄곧 동시조를 쓰셨답니다. 동시조집 꽃가지를 흔들듯이 엄마 목소리 등 수많은 동시집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감정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5살 꼬맹이의 말을 들어볼까요? 물고기가 환하게. 구하준. 고등어를 박박 씹는 엄마가 궁금해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다 씻고 왔는데 아프게 왜 자꾸 씻어? 물고기가 환하게. 엄마가 매일 몸을 씻겨주는데 그게 귀찮았나 봅니다. 아이는 화가 난 마음을 물고기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수도 없이 씻고 온 물고기를 왜 또 씻느냐고요. 꼬맹이가 솔직한 자기 감정을 물고기에 빗대어 드러낸 발상이 귀엽고 깜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 번째로 새롭게 본 것을 담아낸 첫 그림이란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그림 최화수. 연두빛 아기벌레 동그마한 이파리에 콕콕콕 빗자국 내며 점점점 그려가요. 누구라 흉내낼까요? 아기벌레 첫 그림. 이 작품은 제 마음속의 아이가 본 것을 제가 받아서 쓴 동시조입니다. 아기벌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잎을 갉아먹는데 동심의 눈은 아기벌레가 정성껏 첫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콕콕콕 점점점 같은 신용말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첫 그림을 고물고물 그리는 아기벌레의 모습을 살갑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욱 잘 그릴 거라는 메시지도 주고 있어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동심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동심을 동시조의 그릇에 담아보세요. 쓰고 싶은 것을 노래로 흥얼거리며 소꿉놀이 하듯 담아내보세요. 요즘은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동시조쓰기 붐이 일고 있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나의 눈높이에 맞게 나만의 방법으로 담아내보세요. 마음도 한결 아름다워지면서 나다운 창의력도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